저에게는 참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우리 시민의 기업으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해서 모든 설립부터 경영까지 또 지금의 생산에 이른 지금까지 모든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광주 경제를 주도해 나가시는 경영자총협회 회원님들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아들, 딸들에게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그 대신 다른 자동차 공장과는 달리 적정 임금에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파업이 없는 회사, 이런 자동차 공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2019년 1월 31일 날 세 분이 서명식을 갖습니다. 그때 하도 일자리 정책에 감동을 받아서 뜻이 좋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나도 참석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입회하에서 세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회사로서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우리 시민의 그룹으로 회사로 출발하는데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계, 또 경제계, 또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또 정계, 그리고 행정, 이렇게 각계가 모여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글로벌 모터스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7개의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시 재정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고 현대자동차도 출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00억을 자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자동차 공장을 연 10만 대 생산 공장을 만들려면은 최소한도 한 5,700억은 투입돼야 된다. 공장 규모가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3,400억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공장 건설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9월 25일 법인 등기 설립을 하고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서 공장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26일 날 공장 착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공장 착공식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기로 하고 착공식 준비를 해가지고 이 빛골사 한다는 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착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국노총에서 불참하겠다고 참 깜짝 좀 놀라는 건 충격적인 그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조에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탄생을 반대하는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렇다면 나는 못 내려가겠다고 그러고 안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식은 하고 공장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빛골사 한다는 허벌판 18만 평의 공장 건설 부지를 설정하고 새 철골을 세우면서 공장 건설 시작을 해 가는데 한국노총에서 함께 같이 동참하기로 했던 이 노조가 우리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
하고 또 성명을 발표하고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총이 탈퇴해버리면 다른 주주들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건 주식 투자 포기하겠다. 의총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의총을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공사 중단해라. 이 회사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노사가 안정된다고 하니까 출차했지. 그러면 이렇게 노사가 불안하고 노총이 참여를 안 하면은 우리는 출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장장 4시간을 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저는 주총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로서 공사를 중단하면은 우리 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 고비를 넘겨야겠다고 공사 중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래서 장장 4시간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시간 주라. 한 달 시간 줘서 노동계를 설득 못하면 그때 다시 의총에서 상의하자. 이렇게 사정 해가지고 한 달간을 여유를 얻어가지고 노총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의장을 뵙고 사정을 하고 하자. 여기서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광주 아들, 딸도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다. 우리 광주 시민의 기업이다. 이렇게 사정을 하고 참 한 달간을 매달려서 이렇게 설득한 결과 합의가 됐습니다. 참으로 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사항이 시에서는 상생 재단을 설립하고 그룹을 모터스에서는 상생위원회를 설치한다. 상생위원회는 노조가 참여해서 상생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대신 우리 회사의 노사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한다. 우리는 노조가 우선 없이 정말해서 자체적으로 소위 노사 상생 협의회로 운영을 해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게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장 건설을 해오는 과정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참 대목대목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단체에서는 공장 건설을 감독해야겠다 하고 또 성명을 내고 또 간섭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회사에 간섭을 하고 모든 직접적인 회사 재정이 투입됐으니까 우리가 간섭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위 법으로 이 국가균형특별법을 제정해 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한 회사라도 일자리 회사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출자만 하고 일체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경영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그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경영에 나가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소용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 재정에 들어갔으니까 참여해야겠다고요. 사실상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기업인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외부 관여를 받으면은 경영이 되겠습니까? 회사 경쟁력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주주들이 또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주주 빼야겠다. 우리 주권 돌려주라. 왜 이렇게 또 항의라고
이런 그 정신적인 고통이 사실상 내내 이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공장 건설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참 그만두고 싶은 생각, 또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참 괴롭힘을 줬어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대로 좌절하면 우리 광주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본다. 이거는 우리 광주의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든 회사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된 회사다.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런 외부의 고통이나 외부의 이런 그 압력이 다 배제되더라고요. 그런 힘으로 소위 이겨내고 회사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먼 임직원들한테도 이건 우리 광주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 회사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이겨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임직원들하고 이겨내자고 하면서 공장 건설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1년 4개월 만에 완성을 짓고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공장 준공식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계 관계자들도 어떻게 자동차 공장을 1년 4개월 만에 완성을 짓느냐. 이게 뭔가 적당히 하고 그냥 준공식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공장을 둘러보고 다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참 기적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492일 만에 자동차 공장을 시작해서 완성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소위 새로운 기적을 낳았다고 이렇게 그 칭찬을 받으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렀냐? 외부의 방해 공작도 있었지만 또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자동차를 만들어내시오. 반드시 자동차를 차질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2021년에는 자동차를 출시해서 시민한테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또 요청을 하셔서 시장님의 그 뜻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밤낮 없이 고심하고 해가지고 492일 만에 공장을 완성을 짓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는 출시를 9월 15일로 딱 정해놓고 9월 15일 안에는 자동차를 출시하자. 5개월 완성된 이후에 자동차 공장이 완성된 이후에 5개월 만에 자동차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의 아들, 딸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모집을 하니까 너나 없이 어떻게 이게 몰려 들어온지 80대 1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에 모두 다 염원을 하고 있구나. 참말로 이 공장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차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채용 선발은 서울의 전문기관에다 100% 다 맡겨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AI 시험부터 모든 시험 절차가 전부 전문기관에서 접수하고 거기서 인터넷 접수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뭐 시험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합격자만 우리 회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 통보를 받아가지고 합격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교육을 이제 엊그저께까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리장 부리던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갖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니 이거 어찌하겠고. 자, 이 걱정이 태산인데 그런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로 교육에 참 열정을 다 쏟아서 당부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이거 우리의 일터다. 우리 시민의 기업이다. 하면서 이들과 함께 같이 교육에 참 열심히 해서 현장에 투입을 시켜놓고 보니까 참 눈물 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애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95%가 우리 지역 애들입니다. 나머지 5%는
경력자들 데다가 경력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안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서투리는 해도 나살 조이고 완말 치고 하고 이 애들이 일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땀 팔팔 흘리면서도 열심히 해요. 내가 공장을 둘러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너가 엄마 아빠들한테 밑에서 어르간부들 너가 직장이라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동차를 만든다 이거야. 우리 시민의 선물로 100% 자동차를 만드는 이 자동차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만들고 있어. 공장을 둘러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임원들은 또 눈물 내셨네요 대표님. 이러고 하면서 참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숙련공이 돼가지고 지금 밥비 설득도 안 해요. 그냥 쉽게 한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잘해요 이제는. 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동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5일 날까지 첫차 출시를 하기로 해놓고 4월 말일부터 출발해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시험 생산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를 계속 우리 애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을 놔두고 출시 100일 놔두고 지금부터 D-100일 작전이 들어간다. 우리는 100일 작전이다. 9월 15일까지가 100일이 딱 됐는데 그때 출시를 100일 작전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동차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도 또 품질에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회사의 생명은 품질이다. 왜 품질이냐? 현대나 기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품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다. 위탁 생산이 지구들하고 똑같이 품질을 만든다니 품질이 떨어지면 위탁 안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들 회사보다 한 단계 품질이 높이 만들어야 위탁을 준다. 이것이 내 계산이었습니다. 반드시 현대와 기아보다 한 단계 높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다. 이렇게 하면서 품질에 중점을 두고 계속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D-100일 작전에 딱 도달해서 9월 15일 날 출시를 하려고 소위 행사를 앞두고 준비하는데 9월 14일 날 인터넷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9월 14일 날 인터넷 주문이 무려 18,000대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출시를 하는데 벌써 판매업들이 판매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자발적으로 주문해 온 자동차 주문량이 하루에 18,000대가 딱 주문이 들어왔어요. 현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현대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생산한 중에 출시한 날 이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깜짝 놀라면서 이럴수록 더 품질에 더 단계를 높여야 된다고 하고 좀 자동차 출시를 영광스럽게 우리 시장님 모시고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연말까지 12,000대 생산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D+100일 작전이다. 또 이렇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좀 얘들한테는 고달프지만은 우리 해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D+100일 작전에 연말까지 12,000대 생산은 최고의 품질. 여기서 우리 회사의 자동차의 품질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을 보내고 12,000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소위 현대에서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신설회사가 차질을 피해내느냐고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장이 자동차 사장이 4분입니다. 4분인데 3분이 우리 공장에 다 다녀가셨습니다. 특히나 품질 담당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전 품질을 둘러보고 품질을 보고는 자기가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보다 한 단계 품질 높습니다. 이대로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현대가 참여해서 공장 설립할 당시에 3자 합의한 것은 노사가 적정 임금의 노사가 상생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임금의 노사가 상생하는 이런 회사로 지켜주십시오. 적정 임금은 5년간 약정을 했습니다. 5년 동안에는 옵션으로 적정 임금으로 간다. 5년 이후에는 다시금 재협상을 한다 했습니다. 5년간은 적정 임금을 지켜줘야 됩니다. 연간 물가지수에서 소위 급여 인상은 합니다. 그러나 적정 임금은 어떻게 적정 임금이냐? 현대와 합의사항이 전 직원의 모든 급여가 평균 연봉이 3,500만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전 직원의 토탈 급여 금액이 토탈 인원에 나눠서 3,500만 평균을 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의 급여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반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 일을 하면서 우리는 3분의 2의 급여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서 훈련을 잘 된 애들 교육시켜놓으면 탄에서 빼가버립니다. 우리 GGM의 직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장 우수한 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해갖고 빼가버립니다. 빼가면 또 뽑고 교육시켜서 또 빼가고 이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그런 애로사항을 짊어지고 가면서 소위 참 어려움 겪어가면서 어떡하니 우리 광주의 아들, 딸이 일자리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현대하고는 위탁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는데 하도 줄다리기를 하면서 해갖고 금년 연말에 사인을 했습니다. 왜 줄다리기를 하냐? 우리 회사는 현대로부터 위탁 생산 공장으로 가면서 모든 임금은 현대가 전액 보장을 해줍니다. 임금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회사의 경영, 제조비, 모든 경영 운영비 현대가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의 감가상각비 현대가 10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3,400억 부채를 안고 경영을 하는데 그 은행의 소위 금리도 현대가 다 100% 보장을 합니다. 부품도 100% 현대가 무상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조를 하면은 판매도 현대가 100% 책임지고 판매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현대의 지원에 하에서 부품가입 모두 무상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제조만 합니다. 제조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조만 품질만 좋은 회사, 좋은 자동차만 잘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성공을 합니다. 판매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부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우리 직원들 월급 걱정 없습니다. 예, 이런 소위 좋은 회사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지원하기로 위탁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돈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줄다리기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사무비 하나 같은 것도 전부 체크해가지고 이거 사무비 이거 많이 들어간다. 전기세 이거 많이 들어간다. 수도세 많이 들어간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온 것이 심지어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연말에 사인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탁 계약은 갱신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은 일단 우리가 지난 연말에 사인한 걸로 해가지고 그 소위 계약된 대로 우리가 이제 갈 겁니다. 또 금년 연말에 가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재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회사가 지금 공장은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대가 협의해서 7만 대 생산을 하기로 판매의 사정상 7만 대를 생산하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회사는 멘들만 주고 월급만 받고 뭐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품 다 되고 자기들이 만들면 자기들이 판매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다 가져간다고요. 주주들은 출자해놓고 뭐입니까? 그 주주 몫으로 하고 회사에 재투자비도 있어야 되고 또 회사에 우리 직원들 적정 임금이 적으니까 상여금도 성과금도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소위 이익금의 대당 24만씩을 줘야 된다. 7만 대 생산을 하면은 이익금이 한 1년에 한 168억 정도 나옵니다. 5만 대 생산하면 120억 정도 이건 순이익입니다. 이거는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이익금은 회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잘 참고 열심히 일만 하면 회사의 급여가 보장되고 또 감가상각비 보장되고 그리고 은행 금리 보장돼 있고 순수 이익이 우리가 보장되는 회사다. 이런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 공장으로서는 처음 시작해본 우리 광주 이 자동차 글로벌 모터스인데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항상 내가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임금만 좀 낮지 이런 좋은 회사가 없다. 그 대신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월급 보장돼 있고 이익 보장돼 있고 그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또 약속한다. 직원들이 가장 일자리에서 직장에 불안한 것은 고용 불안이다. 우리 회사에 한번 딱 들어오면 우리 광주 시민의 회사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입사 나가면 정년까지 내가 보장한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단 들어오면 정년까지 보장, 고용 보장이다. 내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들어오면 정년까지 자기들이 사정에서 나가면 모를까 정년까지 보장된 그런 것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이익이 많이 나도 1년에 7만 대 생산하면 168억이라는 이익이 나도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가져간다 그 돈을. 원화가 있으면 원화가 그 돈을 가져가. 그런데 우리 회사는 원화가 없어.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주들이 주인인데 주주들은 회사 경영 안 해. 회사 경영해 주라고 대표이사를 임기를 정해서 2년간 임기 정해서 대표이사를 회사에 맡겼어. 경영 좀 잘해주라고. 나는 2년 있으면 간다. 새 대표이사가 딱 들어와. 그런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회사 주인이. 회사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 주인이요. 회사를 주인이 지켜야 되겠냐? 회사 임기 마치고 나간 사람이 회사를 지켜야 되겠냐? 정년까지 보장된 회사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켜야 돼. 틈만 나면 내가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전 직원을 우리 회사의 최고 품질과 상생이 회사의 생명이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자동차 회사처럼 파업하면 회사는 끝난다. 파업하면 회사는 문 닫아. 왜? 파업한 회사한테는 위탁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안 해야 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생이요. 우리 회사 전 직원은 모든 임직원이 다 하나다. 서로 애껴주고,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서로 우리가 소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상생을 해 나가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어려움 겪고, 즐거움이 있어도 같이 즐거움 겪고, 즐거움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우리 회사는 상생하는 회사다. 이런 교육을 30명씩, 전 직원 중에 30명씩 대놓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소위 회사에 정신무장을 하고 자동차 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가치는 최고의 품질로 오는 소부본다. 그 다음에 상생, 노사가 안정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끈질긴 도전이 있어요. 노조 문제가. 하루도 빠지 않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상생에 너무 우리 가치를 알기 때문에 대표인 내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지그들하고 나와 같이 상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상생만이 살 길이다. 우리 회사는 강성노조로서 파업하면 회사는 문 닫는다. 이건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지켜. 입이 다려지게 얘기하고 머리가 뼈어지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면 그냥 얘들이 거의 웃으면서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서 상생으로 뭉쳐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의 상생에 내가 성공을 하면은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은 상생 못지않게 우리 회사 생명입니다. 한 단계, 자기들 회사보다 한 단계 품질이 높아야 우리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을 경영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한 품목만 가지고 시장을 1년, 2년, 3년간 수요량을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량이 줍니다. 수요량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한 품목 갖고 이것이 몇 년간 계속 할 수가 없다. 이거 안 된다.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 최소한도 일개 자동차 공장에는 2가지, 3가지 품목의 자동차가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거의 한 품목이 시장성에서 좀 낮에 잠글 때 다른 품목이 보강을 해주고 그 생산량은 7만 대 변함없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우리 캐스퍼도 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밴을 만드는데 그 뒤에다가 짐을 싣고 배달하기 좋은 그래서 그것도 시중에 나오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종을 지금 줘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노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조는 우리 광주 회사가 문 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회사가 적정 임금에 최고 품질을 잘 만들어내면 맨날 투쟁하던 지구 회사는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까지 이걸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나는 어떤 경우에서 나는 성공한다. 이건 우리 광주 시민의 회사다. 우리 시민의 아들, 딸들의 일터다. 그래서 이 표지석에 막 정문에 들어가면 표지석에다 상생의 일터. 공모를 해서 정했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상생의 일터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품질과 상생의 문제를 우리가 최대 가치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전기차로 약간요. 지금 현재 전기차는 전 시장의 5%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만들면 회사가 적자입니다. 5년 후를 내다봅니다. 5년 후가 되면 한 4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질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공장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현대가 전기차 만들어가면 바로 그 이튿날 전기차 만들어내봅니다. 시설 다 완벽하게 해놨어요. 지금 전국의 자동차 공장, 현대나 어디 해외 공장에 비해서 현대 사장이 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광주 지젠 공장이 최신 시설입니다. 최신 시설이라고. 현대 자동차 공장도 우리 지젠만큼 이런 최신 시설로 된 적이 안 했습니다. 이런 좋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한 거예요.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공장이 광주에서 비록 10만 대 생산 규모지만은 대한민국 자동차 모든 공장에 비해서 더더욱 해외까지 해서도 당대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진 우리 광주에 그걸 못 뒀습니다. 최고의 시설 공장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이런 결의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끈질긴 도전이 있는데 끈질긴 도전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서 상생에 소위 지켜나갈 것이냐. 상생을 지켜나갈 때 우리 회사는 100년, 200년 갑니다. 상생이 무너지면 회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는 반드시 이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1년에 5만 대 만들면 120억 이익, 7만 대 만들면 168억 이익, 순이익이 나온다. 이건 주주 몫이요. 그러지만은 주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소위 성과급도 주고 회사의 재투자비로 적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법안을 가지고 주총해서 제가 또 이건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원들이 고달프면 딴 생각이 들어요. 고달프면.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2년 후에는 우리 회사에 순수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다. 상장하면은 우리 회사는 매년 순이익이 많이 나니까 주가가 하늘같이 천정부지로 뛴다. 뛰어, 주가가. 틀림없이 주가는 뛰어, 상장하면. 그럴 때 전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내가 다 주겠다. 전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줘. 전 직원이 주주요. 주식을 가져. 그 다음에 증자해서 우리 전 시민들한테 소위 시민주 발행하겠다. 우리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우리 전 직원이 주주로 됐을 때 이거는 상생이 완벽하게 갖춰진다.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건 상생을 깰 수가 없다. 그렇게 가면서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가 이거 성공하고 나면은 광주가 자동차 소위 위탁 생산 공장에 성공하는 회사로 전 세계
이미지를 심을 생각입니다. 지금 위탁 모든 우리 기업인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지금 세계적인 산업들이 위탁 생산으로 돌아갑니다. 위탁 생산입니다, 전부. 이제는 노조 때문에 직접 생산 안 합니다. 전부 위탁으로 돌아갑니다. 반도체 위탁을 지금 세계, 여러분이 아다시피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삼성보다 더 큽니다. 대만에. 삼성보다 더 큰, 대만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데 세계적인 반도체 위탁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고 전부 다 지점 다 있어요. 세계적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대만 TSMC, 이건 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거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중국에 있는 폭스콘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회사가 세계적인 핸드폰 다 제공하고 있으면서 실리콘밸리의 애플 회사가 공장 하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산합니까? 중국의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생산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산 받아서 세계에 전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전부 다 소위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는 이거 이만에 성공하면 자동차 위탁 생산 공장으로서 광주가 모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광주의 제2공장, 제3공장,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소위 지금 에러를 겪고 있는 GM, 우리 위탁 생산 공장 해주시오. BMW, 우리 위탁 생산 공장 해주시오. 이거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생산 공장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위탁시키면 편하잖아요. 자동차 이 모델만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주라면 만들면 자기들이 팔아고 자기들이 이익 다 챙긴대. 생산비밖에 더 줍니까? 이익이 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대기업들이 세계 위탁 생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가 성공만 하면은 세계적인 자동차 위탁 생산 공장으로는 광주다.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고 야심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협조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가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청에 우리 광주 경제를 주도해 나가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